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첫 이제 회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회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1박 2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내일이면 뭐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노이 공동성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존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에 있었죠. 근데 6월에 여러 합의들이 나왔는데 그게 지난 반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보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회담만 해놓고 실제로는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이 시간만 질질 끌면서 이게 또 미국이 약속을 깨고 합의를 엎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지난해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안 되고 결국 올해 2월 달로 넘어온 거예요. 2월 말까지 넘어오게 된 건데, 이게 미국이 제대로 약속 이행을 안 하고 미국이 자신들의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확답이 없이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있지 않았나 싶고, 이걸 북에서 여러 이제 회담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확실히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뭔가 담보가 있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든지 정상회담만 해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확실히 낚아채가지고 진압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제 이행해야 돼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1차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들은 상당히 좀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거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행하기 위한 단계들이 필요한데, 이번 회담이 아마 이제 1단계 이행을 위한 합의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마치 이제 2005년도에 그 9.19 공동성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9.19 공동성명 합의해놓고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뭐 2.13 합의, 13 합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한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몇몇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2~3차례 정상회담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를 휘어잡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실무급에서 뭔가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이행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 안 들을 때마다 트럼프 붙잡아 놓고 앉혀가지고 각서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몇 번 정상회담을 더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추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로 나아가자라는 게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아가기 위한 1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길도 이제 확 열렸죠.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안 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한국 정부가 뭘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경의선 철도 연결하자라고 했더니 미국이 반대하니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착공식은 해놓고 공사는 안 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강도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안 하고, 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남북 정상회담 해봐야 미국이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먼저 좀 잘 길들여 놓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여기서 합의된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더 많은 합의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미 간에 새로운 합의들이 나오면 이 힘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잘 성사되지 않겠나 싶고, 이렇게 되면 대체로 지금 이제 추정하는 건 3월 말이나 4월 즈음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들 이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북 정상회담도 상반기 중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뭐 이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미국이 내놓았던 여러 가지 논리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해설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북한은 북미 협상을 깰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미국의 관점이 있죠. 이건 이제 북한이 대북 제재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 대북 제재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대화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애들은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함부로 협상을 깨고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피동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 이건 미국도 실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허세를 떠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 입장을 보면은 협상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미 협상이 안 되고 북미 정상회담 안 되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가 2017년 재작년의 상태로 가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일단 한반도 평화는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이미 확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게 무슨 합의 보고 서명하고 이런 걸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화를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평화가 싫어, 전쟁을 원해, 그러면은 그냥 날려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 본토로. 그 며칠 전에 이제 러시아 방송이 한참 막 그 인터넷상에서 막 돌던데 5분 내에 미국 전역을 뭐 초토화시킨다 뭐 이런 계획을 막 보도를 했나 보더라고요. 예, 러시아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러시아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북한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대화가 싫어? 그러면 우리는 뭐 전쟁에는 전쟁, 대화에는 대화 다 준비돼 있다. 이런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다. 그래서 뭐 협상이 안 된다고 막 미국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힘들어가지고 나온 거다. 이건 북한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가 그동안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경제가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재작년과 작년이 다르다라는 거는 북한에 직접 가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북한 이 정보와 관련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가 한국은행이거든요.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 통계들조차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빠르다,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건 대북 제재가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사상 최대 대북 제재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 북한은 자립경제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뭘 하든 간에 그냥 독자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싸움에서 그 올해 이제 초에 신년사에서도 나왔지만 북한이 이제 지난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잖아요. 중국, 그 다음에 뭐 쿠바, 오늘은 또 베트남.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규합을 하고 미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뭐 러시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과도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반미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될 거고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로부터 인심을 잃고 있죠.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미국은 점점 고립되고 반미 전선은 점점 세지는 이런 과정이 갈 거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막 미국하고의 협상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안 들으면 한 번씩 경고를 해주면 돼요. 새로운 길 갈까? 그러면 바로 또 대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이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에요. 이 방송을 보면은 99.99%가 다 북한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왜곡 허위 보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허위 보도가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 북핵 실무 협상 주도권을 쥔 듯. 이 북핵 협상 자체가
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를 애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는 판이구나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너네가 비핵화를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하겠다. 뭐 제재 해제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건 너네가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들을 했잖아요. 핵실험 안 하겠다. 미사일 시험 안 하겠다. 그래서 핵시험장 실제로 폐쇄를 했죠. 폭발을 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장도 해체한다라는 보도는 있었는데 뭐 확인된 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제 그런 조치들을 막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가 들어간 거죠, 이미.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상응 조치 해라라고 얘기하면 미국은 북한이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연변 핵시설을 폐쇄해라. 뭘 해라. 뭐 핵 목록을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북한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할 바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서 뭔가를 끌어내야 되겠어. 뭔가 돈을 뜯어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야 10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래서 100만 원을 일단 빌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갚을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제 야 100만 원 빨리 갚아.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갚아줄 수 있는데 지금 100만 원을 더 투자받으면은 내가 300으로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00만 원 더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빌려준 입장에서는 100만 원 받는 것보다 300을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내가 100만 원을 더 안 빌려주면 그나마 있던 100만 원도 안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100만 원을 더 빌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갚을 때 되면 야 1000만 원만 더 주면 내가 1억을 만들어 줄게. 근데 지금은 200은 못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죠. 당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없나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세계 많은 나라들을 괴롭혀 왔어요. 뭐 이라크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야 경제 제재 해제해 줄 테니까 비핵화해. 그래가지고 리비아 같은 경우는 핵 프로그램 다 폐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 그래서 경제 지원 언제 해줄 건데? 그러니까 너네 좀 더 해. 그래서 다 한 다음에 무장 해제되니까 그 다음에 쳐들어가 버리죠. 그런 이제 사기꾼 수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난해 미국이 계속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끔찍도 안 했죠. 그러면서 미국 너네 상응 조치를 먼저 해라 라는 얘기로 계속 받아쳤어요. 무조건 동시행동이다. 너네한테 속지 않는다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북한한테 비핵화를 요구하면 할수록 미국 스스로가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국은 뭐 종전선언을 하고 제재를 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네 비핵화 그러니까 핵시설, 핵무기 이런 것들 싹 다 없애라 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요구를 북한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국 너네도 핵을 없애라는 거예요. 야 핵이 그렇게 안 좋은 거면 너네도 없애 라는 거죠. 그럼 결국 미국도 핵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건 미국한테 오히려 더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북한한테 계속 북한 비핵화 너네만 비핵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북미 간에 합의된 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한반도 그냥 땅덩어리 안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에 대한 폐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까지 갑니까?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거 미국 본토에도 한반도를 겨냥한 핵무기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핵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핵 폐기를 요구하는 게 자기들의 숨통을 조이는 거다. 그 칼끝이 결국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거를 알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 대안은 결국은 핵 동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로 그냥 딱 멈추는 식으로 이게 이제 중국식 해법이라고 써놨는데 중국이 처음에 핵 개발했을 때 미국이 제안한 게 저거였죠. 너네 핵무기를 무한정 만들지 말고 적당히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도 대만에 있는 군대를 다 빼고 너네를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서로 이렇게 적당선에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이 핵 경쟁을 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핵 폐기는 좀 어렵다. 이제는 그냥 핵 동결이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조절론. 이건 이제 미국이 계속 북한의 요구, 상응 조치에 대한 요구를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때 이제 계속 쓰는 거죠.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트럼프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비핵화는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천천히 해도 된다. 급할 거 없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도 안 하고 이 정도 상태가 좋다 이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10년이고 100년이고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의 이행에 자신들이 합의 이행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북한의 어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인 거고, 사실상 이제 그냥 자신들이 아직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그냥 허세에 불과하다.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 결승선이 있어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달려가는데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의 문제잖아요. 근데 미국은 여기까지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북미가 모두 핵 폐기를 하던가 아니면 평화협정 맺고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더 이상 서로를 건드리지 않던가 이런 관계로까지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적당히 긴장도 유지하고 적당히 전쟁할지 말지 막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북한이 그렇게 놔두질 않잖아요. 줄타기 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예 갈 생각이 없는데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갈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속셈이고, 하지만 속도는 결국 북한이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미 협상에서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싶으면 한 번씩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오히려 속도에 더 급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중간선거도 했고, 중간선거는 사실 비겼다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와 민주당 이제 좀 반반으로 이제 비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20년 재선 이거는 뭐 당선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연히 재선이 되고 싶을 텐데, 이게 벌써 이제 1년 뒤에요. 내년이에요. 내년 말에 대통령 선거를 할 텐데, 이때까지 트럼프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국민들한테 야,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안 쏘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잘한 거다 라는 걸로 먹히겠냐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실 지금부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속도에 목마른 건, 시간이 급한 건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트럼프는 서두를 것 없다. 그래서 2차 정상회담에서도 뭐 별 성과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을 타고 있죠. 약을 타고 있는데, 뭐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부제를 잘 뽑았더라고요. 비핵화 시간표 없다. 배수진 속 긍정적 일들이 일어날 것. 강원 양면 전략. 말은 멋진데 여기에 배수진이라는 말을 딱 보니까 배수진은 누가 치는 거예요? 불리한 쪽에서 치는 거잖아요. 배수진이 뭔지 아시죠? 강이 이렇게 있으면 전쟁을 하는데 A팀, B팀이 싸우고 있어요. 강이 있는데 A팀이 강 건너에서 B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와가지고 B팀 영역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B팀한테 밀리면 A팀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뒤는 강이니까. 다 물에 빠져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싸우게 된다. 그래서 지휘관이 군사들을 이제 엄청 죽을 각오로 싸워라 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배수진이란 말이에요. 이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이런 작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이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면 되는 거지. 배수진을 친다는 건 그만큼 자신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 배수진을 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지금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잘 제목을 잘 뽑았더라고요. 알고 뽑았는지는 모르겠고. 자,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뭡니까?
경제 총집중 노선을 지난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지금 올인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되고 대북 제재 해제하려면 너네가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경제 발전시키고 싶어? 그러면 비핵화를 해. 그럼 우리가 대북 제재 해제해 줄게.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너네는 경제 발전이 안 돼. 라는 논리인 건데 사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죠.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대북 제재 하에서도 북한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치 이 자본주의 시각에서 외부에서의 어떤 투자가 없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인 건데 북한의 경제 이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는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 시작부터 자력갱생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북한의 뿌리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북한 정권의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 일제 시기에 이 반일운동부터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유격대를 묶고 싸움을 하는데 일본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중국 본토를 다 차지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다 차지하고 미국하고도 한판 붙고 막 이런 식의 전 세계를 마치 자기들이 차지할 것처럼 기세등등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유격대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이 본토 없이 부대가 자기 뭡니까 기지도 없고 무슨 요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산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부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사실 처음에는 뭐 신경도 안 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산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고립무원 속에서 폭탄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죠. 흙 백날 파봐도 쇠붙이 하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결국은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독립운동하냐 그래가지고 일부는 막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외교 미국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막 이런 청원 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또 이제 소련은 이제 그때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시절이었죠. 소련에 가가지고 무기 지원을 해주세요. 당신들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방에다가 막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부의 도움 없이도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무찌를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싸웠던 유격대 부대가 결국 북한 정권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처음부터 외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 대북 제재를 지금 와서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기본 노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공식적인 노선 자체가 자립경제 노선이고 그래서 북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돼가지고 외부의 이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거나 뭐 중국과의 경제협력,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많은 이 외부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 성장하려면 외국의 자본 유치가 필요하니까 뭐 어쩌고 이런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식,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이번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드디어 베트남식 모델을 선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식하고 베트남식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 이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얘기를 꺼내더라. 그래서 베트남식으로 개혁 개방하려나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베트남식 통일을 얘기한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북한이 베트남을 장소로 선택한 게 베트남식으로 미국을 무찌르고 통일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꼭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라고만 해석을 해요? 전문가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중국식, 베트남식 개혁 개방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길을 갈 가능성도 없다. 이건 뭐 북한의 지도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들도 북한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북한이란 나라 전체가 자립 경제 노선으로 그냥 아예
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대북 제재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점점 인심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북 제재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뭐 시리아도 제재하고 있고 이란도 제재하고 있고 러시아도 제재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재 때문에 사실 동맹국들이 힘들어요. 저런 나라들하고 사실 경제 교류를 해야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미국이 저런 나라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미 중국, 러시아 이 외무 차관들이 모여가지고 대북 제재 해제해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다시 재논의하자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북 제재가 이제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끝까지 싫어, 계속 대북 제재 할 거야, 더 강화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하고 미국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재논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분명히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재논의를 안 해. 이건 결의안을 위반한 거잖아요. 미국이 결의안 위반했으니까 우리도 결의안 안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어차피 미국 너네가 하는 거지 우린 지킬 의무가 없다. 안 지키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가 그냥 이런 대북 제재 무시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아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 아마 미국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뭐 북한하고 경제협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안 쓰는데 지금 러시아나 중국 자체는 북한하고 경제협력이 자기들의 국가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이 동방정책을 표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푸틴이 집권하고 가장 먼저 어디 갔어요? 북한에 갔잖아요. 평양에 가가지고 정상회담하고 그래서 이 극동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한반도 동북아 지역이 안정만 되면은 러시아는 극동 지역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수단이 무궁무진하게 있단 말이에요. 시베리아 가스관 쭉 연결하고 사하린 유전 연결하고 막 이 브레아 발전소에서 전기선 연결해가지고 완전히 대박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미국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사실 중국의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의 공업지대가 동북 삼성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본 놈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근데 지금 보면은 동북 삼성이 중국에서는 또 서부 지역, 그 사막 지역 이런 데를 제외하고 좀 가장 낙후돼 있어요.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북 제재 이 문제가 있으니까 동북 삼성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중국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그 이제 동북 삼성 지능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막 계획을 내놓고 투자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결정적으로 북한 이 대북 제재 문제가 풀려야 이게 뚫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 뭡니까? 1대1로잖아요. 1대1로 사업이 저 유럽, 중앙아시아부터 철도, 도로, 해상으로 해가지고 쭉 중국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뭐 21세기 실크로드라고 하죠. 이게 끝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결국 동북 삼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까지 딱 가가지고 북한의 라진항을 딱 들어가야 이게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빨리 풀려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북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북한하고 손 잡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손을 잡게 된다. 이 위의 얘기는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북한이 이제 경제 총집중 노선을 제출했어요. 이건 뭐냐면 국방 경제의 상당 부분을 민간 경제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 과학기술, 국방비, 국방 인력, 국방 시설, 군수 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민간 경제로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보면 군수 공장들에서 트랙터를 만들고 뭐 인민 생활품을 만들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투자, 외부의 투자가 들어가야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 군수 경제가 투자인 거예요. 군수 경제를 민간 경제로 돌리는 게 투자인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미스테리죠. 외부에서 투자가 안 들어가는데 북한 경제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예, 이런 걸 못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북한 경제는 성장하고 중국, 러시아도 북한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에 거대한 새로운 경제권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사실은 미국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한국은 참 이제 가련한 처지가 됐어요.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여기에 참여는 해야 되겠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참여하면 사실 여기서 제일 대박 낼 수 있는 건 한국이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제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에 빨리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못하게 막잖아요. 한미 워킹 그룹 이런 거 가지고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이제 참 큰일이다 라고 싶고, 미국 역시도 미국이 지금 계속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경제 침체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돼 있고, 그래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짐 로저스 같은 뭐 이 거물 투기꾼들도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투자처가 없다. 북한에 투자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도 야 그냥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려라 빨리. 그래야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이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본가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북 제재로 막혀서 오히려 자기들 목을 조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 25일, 엊그제 따끈따끈한 뉴스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신한반도 체제가 열릴 거다. 그래서 보면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조바심이 난 거죠. 이 국제자본들이 다 북한에 들어갈 건데 야 이러면 우리가 기회를 잃는다. 기회 잃기 싫으면 지금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한미 워킹그룹에 지금 승인이 안 떨어져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부터가 이제 문제인 건데 여기 한 가지 오류가 있죠.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북한이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북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잠가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야 국제 자본도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서 한국은 사실 지금 들어가도 되는데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이제 이 미국의 논리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무슨 수를 쓰든 피동에 몰려 있는 건 미국이고 수세에 몰려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 주도권을 북이 쥐고 북에서 이 구상한 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잘 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북미 대결, 북한에서 알아서 잘 하면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예. 우린 또 우리의 몫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올 한 해에도 이 미국의 이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런 이 발악을 우리가 확실히 끊고 손을 놓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런 반미 투쟁에 우리가 더욱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